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이 되겠네요. 12월 1일 하면, 이제 금년의 마지막 달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에 이제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미 한 해가 다 갔다라는 그런 생각에, 정말 그 세월이 물 같으니, 흐르는 물 같으니, 아니면 뭐, 화살 시위를 떠난, 팔 시위를 떠난 화살 같으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월 1일이 이제 어떤 날인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로 한국형 자동차 모델 어, 포니라는 자동차가 이제 생산이 된 날, 생산 첫날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날이죠.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현대 포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이제 포니가 첫 생산이 된 날이 바로 이제 12월 2일 바로 오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에서 첫 국산 승용차 포니 생산 1975년 12월 1일, 2021년 12월 1일 KBS에서 방영을 했네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물론 저걸 클릭하면 이제 짧은 그 영상을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2월 1일 날 아, 첫 국산 승용차가 생산이 됐다는 그 사실을 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오늘이 국산 승용차가 처음 생산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날이고요. 그러면 포니가 그렇게 생산이 됐는데, 현대 포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획과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자, 현대 포니. 음, 현대 포니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현대 자동차가 생산한 후륜 구동 소형차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이다.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 그림을 보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감회가 새롭네요. 아주 정말 어, 40년, 50년 가까이 전에 보던 그런 자동차 모습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음, 대한민국 자동차 공업의 자립을 선언한 차종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명인 포니는 조랑말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포니에서 유래하였다. 그래서 이 차 뒷부분에 이걸 뭐 엠블렘이라고 하나요? 그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 조랑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예. 그리고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제 폰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죠. 예. P-O-N-I. 이 포니 자동차가 생긴 모습은 이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차종으로는 소형차고 제조사는 현대자동차예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생산이 됐었습니다. 역시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나왔고요. 후속 차량으로 현대 엑셀, 엘란트라 있는데 엑셀 입점을 논에 나타나는 프레스토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네요. 그리고 구동 방식이 이제 후륜이라고 했는데 후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엔진하고 연결된 그 동력 전달 장치가 이 뒷바퀴에 이제 그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엔진이 돌면은 뒷바퀴가 돌면서 자극하는 거예요. 앞바퀴가 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륜 구동이 있고 후륜 구동이 있는데 승용차는 뭐 후륜 구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도 차에 대해서 그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부분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 이 포니에는 이제 세대 구분이 된다. 1세대를 한번 볼까요? 이 1975년 12월부터 82년 2월까지네요. 이때 나온 게 포니 1입니다. 포니 1. 포니 1하고 2하고 물론 뭐 생산 부분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외관으로 봤을 때 포니 1은 이 뒤에가 완전 민자였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포니 2는 요 끝에가 조금 뿔하게 나왔어요. 예쁘게 만들려고 이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음, 이게 이제 독자적인 고유 모델 개발을 모색을 해갖고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이너가 와서 이제 디자인을 그 이제 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네. 네. 이 포니1. 이 뒤가 이렇게 그 민자였어요. 근데 포니2는 이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뒤가 이렇게 얼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포니1의 후측면 뒷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많은 어떤 그 모델 변경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었던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현대건설에 재직 중인 이명박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현대 포니를 개발하는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한 거,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모델도 이제 다양해지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그 이제 포니 그 기본 디자인을 응용한 그 차들이 많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 2월까지 모두 29만 7,900세대가 생산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일하면서 이제 2009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 포니원 픽업을 이제 소장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그 뭐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뭐 건축물이라는 걸 가지고 보물같이 이렇게 보관을 보존을 하는데, 사실 이런 그 산업화된 그, 그 문물의 어떤 그 초기 모델이라고 할까?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G를 다녔었는데, 그때 뭐 이제 처음 나왔던 전화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첫 디자인으로 나왔던 그런 제품을 이제 보관하는 거죠. 이제 박물관 같이 이렇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건 그 회사의 역사가 되면서,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축적된 노하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9년, 2021년까지 이제 세월이 흘러왔네요. 그래서 아이오닉 5, 2022년은 아이오닉 6, 이런 그 이제 모델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나온 후속 모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글쎄요. 저는 최근에 나온 차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오닉이라고 이름은 본 것 같은데, 그 차를 갖다가 특징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포니에 대한 그 재원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이런 크기라든가 뭐 높이, 그다음에 몇 명이 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변속기가 어떻고, 서스펜션이 어떻고, 후륜 구동 형식, 엔진, 연료, 배기량, 출력, 최대 토크, 뭐 이런 그 각종 지원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니 2로 이제 넘어가죠. 1982년 2월부터 1990년 1월까지가 이제 그때 생산된 포니가 포니 2로 이제 명명이 되어 있네요. 포니 2의 정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후측면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뒤가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고. 포니 1은 민자였어요. 이렇게. 근데 조금 그 아름답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이렇게 그 곡선을 공유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기억에는 음, 앞에서 보셨던 포니1하고 포니2하고 이 색상이 뭔가 그 색감이 다르죠. 이 포니2는 윤기가 잘 흐르는 것 같은데, 포니1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체의 그 색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차체 이 이제 기구죠. 이 기구의 어떤 정교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작 상태, 이런 것들이 어, 포니1보다는 포니2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그런 그 제품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 뭐 다른지 틀리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차를 보고서. 네. 자, 이제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또 각종 그 변형된 모델들이 이제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포트라고 하나요? 네. 뒤에 이제 그 침을 실을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제 뚜껑이 덮인 게 있죠. 그거는 외곤이라고 하나요? 네. 하여튼 그런 각종 여러 가지 그 이제 이 사용상의 편의를 갖다 이제 고려한 그러한 모델들이 이제 계속 많이 이제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예. 포니2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대에서 애니원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EV 콘셉트라고 한 걸로 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 쪽으로 좀, 그, 이렇게 뭔가 그런 기술이 가미된 그런 그 자동차를 그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이 모델이 2019년에서 2021년 이렇게 쭉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출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미디어 속의 폰이라는 것이 있는데, 글쎄요, 여기 보면은 프라이드라는 게 나옵니다. 이 프라이드는 기아 자동차가 1987년부터 생산한 소형차이다. 그러니까 지금 폰이 이런 것들은 물론 소형차죠. 소형차인데 그거보다 프라이드는 훨씬 더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1987년인데 이때부터 마이카 시대가 돼갖고 그야말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그 구매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좀 기억이 됩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정말 차가 밀려갖고서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명절 때는. 근데 이제 제가 근무했던 그 공장에 이제 어떤 키가 큰 분이 등치가 큰 분이 이제 프라이드를 해서 탁 내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웃었어요. 그냥 차는 조그만데 그 안에서 엄청 그 등치가 큰 사람이 나오니까 안 어울린다는 거 같고 사실 지금 보면 안 어울릴 건 없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크기였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화려한 휴가 여기서 이제 이 포니가 나오죠.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화려한 휴가를 받는 이것은 어,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그 영화다라고 돼 있는데 음, 글쎄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으로 죽어간 무고한 광주 시민들 주인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저도 이 영화를 봤지만은 어, 그야말로 안성기가 주인공이었나요? 그 LMG 그 기관총으로 그냥 막그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막 쏴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커브예요. 어떻게 LMG를 갖고 저기 시민들한테 총을 쏩니까? 아주 엄청 그때 그걸 보면서 저도 뭐 1980년에는 계엄군으로 이제 소속이 돼 있었다가 이제 제대를 했지만 그런 이 무기를 써서 시민을 살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장면을 갖다 연출한 것 같은데 저 영화를 보고서 실제 역사가 그렇구나 이렇게 그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표현이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5.18에 대해서 뭐 말만 하면 뭐 뭐라고 그러니까 참 더 이상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기아 브리사, 이 브리사라는 그 모델이 또 있었죠. 예. 참, 이 프라이드, 브리사, 뭐, 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지나간 옛 추억이 소록소록 이제 살아나는 그런 그 이제 자동차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의 이제 한 획을 그은 포니가 이러한 그 이제 내용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의미가 뭔지도 잠깐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위로 올라가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오토모바일 인더스트리,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기간 산업이고 전략 산업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강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기계 그 제작을 해야 되죠. 기구 제작을. 그다음에 전기, 전자 다 들어가죠. 그다음 화학, 섬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뭐 시트가 다 섬유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공업적 약 5천여 종의 2만여 개 부품이 이제 들어가는 종합기계공업의 기술 집약적인 거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자본 집약적이죠. 돈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을 좌지우지한 그 국가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특히 이제 독일, 뭐 프랑스, 이태리 뭐다 유명하죠.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있었죠. 예. 정말 뭐 일본 차 지금도 보면 다들 이제 좋다고 하는데 그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아시아 쪽에서 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의 자동차가 최초로 선보인 것은 조선 말기 1903년 광무 7년.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기 7년 전이네요. 고종 황제를 위해서 미국에서 다이뮬러 승용차를 키운 것이 무시이다. 참. 제가 그 창덕궁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는데 또 이제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이 그 카페 글을. 이거 보면은 어, 그 창덕궁의 마지막 대화제는 1917년 11월에 대주전 서쪽 행각이 온돌에서 시작된 화재는 내전 영역 대부분을 불태웠다. 복구공사는 경복궁의 강령전과 교태전 등의 전각을 이관하는 것으로 주요 부분을 충당했다. 이때의 재건공사는 창덕궁의 원래 모습을 크게 바꿨다. 또 자동차 차고와 전 등 탁자, 의자, 커튼 등 근대식 설비와 가구의 도입도 건축의 면모를 바꾸는데 일조했다. 대한민국 손실가족 이방저자 덕혜옹준 창덕궁의 낙선제 영역에서 마지막까지 거주했다. 저기서 돌아가셨죠, 이 두 분들이. 그런데 이 창덕궁에 가서 이 건물을 이렇게 보면 음, 강령전과 교태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앞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양식의 그 건물이 아니에요. 서양식 건물입니다. 그 입구에.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와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1903년에 그 고종을 위한 차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저 시대에 1917년이면 사실은 뭐 한일 합방이 되고서도 7년 지나고 김이독립 운동이 2년 전인데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그런 걸 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는 뺏기고서 참 저런 거를 타고 즐겁게 다녔던 게 눈에 이게 떠올라갖고 좀 기분이 좀 묘합니다, 사실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리 정비업 이런 부품 이런 거는 몇 하나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맹아라고 표현했나요? 네. 뭔가 그 씨앗이 이제 트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역시 8.15 해방을 거치고 미군정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차량이라는 게 이제 대량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뭐 전쟁을 치르려면 뭐 군트럭이나 집차 같은 게 수도 없이 들어왔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그걸 수공적 방식, 망치를 갖고 두들겨 갖고서 이제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게 1955년에 나온 시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시발 자동차라는 말고 욕같이 들려갖고 왜 자동차 이름이 시발 자동차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1955년이면은 저랑 동갑이네요. 참 이제 시발 자동차를 한번 이제 뜻을 보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예? 시발. 그러니까 시작할 시자에다가 출발할 때 그 떠날 이제 발차할 때 그 떠나는 발자죠. 한자로 보면은 글자가 어디 나와 있죠?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시발. 시작한다. 출발은 쓰는 거다라는 얘기죠. 1955년 8월부터 1963년 5월까지 시발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제작을 한 자동차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이자 사륜구동 자동차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생산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한자로 시발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긴 어려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야인시대 같은 거 보면 아마 그 이정재 뭐 이쪽 그 부류 그이 깡패들이 이제 이게 타고 다니는 차가 아마 이런 거 비슷한 차로 그 이제 그 저기 극 중에 그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타고 다녔던 시발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발 자동차가 이제 나왔고 6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본격적이라고 해봐야 이때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단순 조립, 그다음에 뭐 70년대 들어와서 지금 포니 같은 차가 중반에 나오니까 70년대 중반에 나오니까 이제 고유 모델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 갖고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이제 미국으로 뭐 수십만 대 막 이렇게 그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70년대부터 고유 모델을 만들었지만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아, 신진 자동차가 이제 일본 도요타하고 손을 이제 잡아서 자동차를 생산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신진 자동차라고 있죠. 지금도 이 신진 자동차를 세웠던 분이 아마 그 학교가 있어요. 자동차 신진 자동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그 학교를 가보니까 학생들이 그 정말 자동차 엔진을 넣고 선생님하고 막 열심히 그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험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때문 그 어디 쪽에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60년대 후반 들어와서 미국 포드사가 들어오고 현대가 미국 포드사하고 이제 기술 제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시아 자동차가 이제 이탈리 피아트, 그다음에 프랑스 FFS사 그리고 이제 기술 제휴로 이제 자동차 생산에 이제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차들도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현대와 대우 그리고 기아 이렇게 이제 뭔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체제를 갖추고 그다음에 국내 수요를 갖다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 개의 그 자동차 회사가 이제 그 진용을 갖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나중에 뭐 삼성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뭐 쌍용 자동차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또 군소 자동차 업계가 있죠 사실은. 그러나 역시 뭐 아직은 지금 대우도 지금 뭐 어, GM 쉐보레 옛날에 시보레라고 했는데 일본 발음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합 집산을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이제 쭉 변화되고 성숙되고 이제 발전을 해 옵니다, 사실은. 네. 음, 하여튼 요즘 우리가 이 지나다니는 국산차를 볼 때 외제차하고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 국산차들이 훌륭합니다. 그것도 이제 전기차까지 이제 나와 있죠. 예. 정말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진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그런 산업이 이제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쓰여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쭉 설명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미국을 가고 뭐 일본 가서는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데, 뭐 유럽을 가서라도, 뭐 어떤 호텔이나 아니면 어디 자동차가 많이 서 있는 주차장을 가보면은, 여기 일본 자동차가, 일본제가 몇 대가 있고, 뭐 전체가 뭐 10대라면 그 중에 몇 대가 일본차이고 몇 대가 한국차이고, 비교를 한번 비교를 해보거든요. 물론 뭐 처음 미국을 갔을 1980년대 말 같은 때는 사실 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국산차는 거의 볼 수 없었고, 진짜, 미국 내에서 그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어쩌다가 현대차를 보면 그게 그렇게 반가웠는데, 요즘은 뭐 아마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특히 뭐 제가 몽골을 한번 갔더니 거기는 시내 굴러다니는 울란바토르 시내 굴러다니는 차가 이 국산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시내버스 일단 노선까지 다 붙어 있는 그런 버스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역량이 커졌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든 어, 이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를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을 갖다가 도표로다가 이제 그려보면 이제 이 표와 같습니다. 1944년에 경정전공이 뭐 부품 같은 거를 뭐 어떻게 하던 그런 회사였겠죠.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되고 6.25를 거치고 기아산업, 뭐 신진자동차 뭐 이러다가 어, 이제 현대가 이제 그 설립이 되고 현대가 설립이 되고 이렇게 쭉 발전해 나갔고 그다음에 이 기아 자동차가 쭉 가다가 이제 현대로 이제 인수가 되죠. 현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자동차도 이제 음,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기아 쪽으로.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진자동차.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대우 쪽으로 대우는 결국 이제 GM과 합작 관계를 했는데 92년에 이제 청산을 했네요. 완전 청산했나요? 지금도 GM 대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98년에 쌍둥명 자동차를 인수를 해갖고 이제 그다음에 예, 쌍둥 자동차를 인수해갖고 대우 자동차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이제 좀 늦게 출발을 했죠. 르노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어떤 간단한 연표라고 할까?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음, 차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차를 많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차를 많이 만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강이 있어야 되고 기계 산업이 또 뒤따라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화학도 그렇고 이게 중공업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포항제철이 나왔던가 울산 뭐 이 현대중공업 이런 데 뭐 또 한국중공업도 있었죠. 그러한 중공업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해갖고 그런 중공업 회사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다 이제 60년대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거쳐오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도 이제 어떤 궤도에 올라갔는데 그런 중공업에 의해서 많은 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차들을 뭐 머리에 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창고에 넣을 것도 아니고 도로를 타고서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차고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 고속도로라는 게 생겼잖아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뭐 그러면서 호남고속도로 뚫리고 영동고속도로 뚫리고 그러면서 뭐 어, 대구, 광주 올림픽 고속도로가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명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근교를 보면 고속도로망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도 우리나라 같이 고속도로망이 잘 돼 있는 나라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도망도 잘 돼 있어요. 뭐 포장도 다 돼 있고. 물론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포장이 아닌 자갈길을 버스가 다니느라고 그 진동 때문에 참 진짜 정말 고통스러웠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가 많은들 뭐하고 자동차를 만들어 놓기 위한 중화학이 공업이 또 융성하면 뭐예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죠. 그 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지도자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세 세대면 100년이죠. 그 앞을 내다보고서 뭔가 정책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력,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을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해봐야지. 그것도 좋지만 그런 통찰력 없이 나라를 이끌었다가는 나라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그 자동차 역사를 포함해서 포니 이 자동차가 12월 1일 날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또 세계 에이즈의 날이에요. 그 방송번호 53번입니다. 053번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그러니까 2021년 12월 1일 날 이 내용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지난 뭐 한 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온 인류가 이제 공포에 떨었는데, 뭐 코로나든 에이즈든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늘이 내리는 천영이 아닌가.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그 자연 환경이 내리는 그런 그 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노예 폐지 날이 되겠습니다. 방송번호 63번으로 12월 2일 날, 작년 12월 2일 날, 이 내용도 이제 방송을 드렸습니다. 노예제 폐지 날, 그러니까 휘트 조선노비 그랬는데, 저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조선 시대의 그 조선 인구의 40% 이상이 노비였다는 그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반은 노비의 후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과한 얘기일까요? 뭐 어찌됐든 노비가 전 인구의 반 가까이 됐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노예가 없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는 이제 제도적으로 노예가 이제 없습니다. 그 많던 노예가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진짜? 어, 뭐 제가 봤을 때는 노예가 이 땅에서 없어진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자유민주라는 아주 고귀한 가치가 도입이 된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가 도입된 때가 언젠가 우리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1948년 8월 15일 이후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때부터 헌법이 규정하기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를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노예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남한,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그 12월 1일 오늘을, 뭐 다시 정리하자면, 음, 그 대한민국 최초의 그 자동차 모델인, 그러니까 순수한 국내 브랜드다라는 얘기죠. 그 포니 자동차 모델이 처음 생산된 날이다. 아주 그 의미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또 에이즈의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예제를 그 폐지하자라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바로 12월 2일인데, 하여튼 뭐 모두 의미 있는 날들이죠. 예. 근데 그건 무엇보다도 오늘이 이제 방송의 주된 내용은 그 포니가 첫 생산된 날이다라는 의미였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60년대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고 상당히 큰 괄목할 만한 그 발전을 이뤘죠. 뭐 산업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 정책이나 사회 제도 면에서도 지금 갖춰져 있는 모든 사회복지 제도가 대부분 그 당시
60년대 다 권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회복지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 뭐, 정치적으로는 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현대 본이니까,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이제 LG의 구인회 회장 같은 분들, 뭐 그 이외에도 대한민국 경제계를 정말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끌어올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의 그 역할에 의해서 우리의 오늘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도 고맙게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10월 1일 정말 지금 우리나라를 마이카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디딘 거나 다름없는 포니의 첫 생산일. 정말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방송의 주제로 삼아봤던 것입니다. 예, 이 의미 있는 날을 갖다가 아주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를 모두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그 선배 세대들이 새겼던 그 깊은 뜻, 높은 뜻,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간직을 하고 또 그것을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